자, 첫 시간에 이제 아까 16번까지 했었습니다.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보면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업무정지 사유는 법을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 사유다 이렇게 보시고, 두 가지만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없죠. 두 가지. 하나는 뭐죠? 절등치 사유는 업무정지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뭐죠? 과태료 사유도 업무정지가 안 되는 겁니다. 두 개 빼고는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17번에 1번에 보면 확인설명서를 갖다가 개공이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요것도 업무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전속중개계약서 안 쓴 것도 업무정지. 3번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습니다. 해고를 통해서. 그랬을 때 신고 안 한 것도 요것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한 것도 업무정지. 근데 4번에 보면 개공이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다. 이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업무정지 불가능이죠. 그래서 4번과 1번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개공이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날인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업무정지지만, 개공이 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뭐죠? 500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죠. 많이 맞추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주의하실 게, 원래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하면 임등치입니다. 원래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안 했을 때는 업무정지도 뭐예요?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틀린 것은 농지법 묻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틀린 것은 1번. 징집으로 인해서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기간을 안 정했을 때 농지 임대차는 기간은 3년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2번.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갖다가 인도받은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2번에 보면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는 게 아니고 시구읍 면장의 확인입니다. 농지증 발급도 누가 합니까? 농지증 발급 시구읍 면장.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확인 도장 받는 것도 누구의 도장을 받습니까? 시구읍 면장.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그러시면 안 돼요. 시구읍면장. 군수 대신에 읍장면장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2번은. 3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이 원칙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신 거죠? 4번. 농지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여기는 조정 신청은. 그 다음에 5번.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임대차 할 수가 있겠다. 이건 불가피한 사유로 보는 겁니다. 이거. 농지 임대차는 원래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자, 19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9번 문제는 좀 쉽죠? 예, 여기서 보면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2번은 협회 지부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구의 권한이죠? 지부는 누가 감시합니까요? 국장입니다. 오로지. 지회도 누가 감독 관청입니까? 지회라도 국장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할 건 뭐냐면 1번에 보시면 3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이렇게 돼 있죠. 정관 작성할 때 참석할 발기 숫자 몇 명 이상 필요합니까? 정관 작성할 때는 제일 처음이니까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창립총회 때가 600명 이상입니다. 그 숫자 잘 봐두셔야 돼요. 정관 작성할 때는 발기인 숫자 300 이상. 자, 창립총회 때는 회원 60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20번 가시겠습니다.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었죠. 자, 20번 문제. (20번) 문제 보면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A와 갑이 부정 등록자입니다. 여기서는 포상 걸려있죠. 부정 등록자는. 그 다음 B도 이제 뭐냐면 부정 등록자입니다. 그걸 갑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이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부정 등록자 포상 걸려있고 여기가 신고했기 때문에 포상금 받을 여지가 갑한테 생깁니다. 이 사람이. 예.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이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그래요. 두 번째,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C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포상 걸려 있죠. 갑과 을이 함께 신고 고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을도 여기 껴 있어요. 여기는 공동으로 신고했다. 자, 세 번째,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딴 사람에게 양도한 D를, D는 이제 양도되어 한 사람을 갖다가 요 을이 신고 고발했습니다. 그럼 을한테 이제 기회가 올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D도 신고했다. 요 갑도 그 다음에 신고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1등으로 신고하고 여기 2등으로 신고했다는 얘기예요. 1등이고 그러면 2등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E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실이 등록관청에서 발각된 뒤에, E가 이제 부정등록자입니다. 포상금이 걸려 있죠. 근데 문제는 발각된 뒤에, 발각 후에, 그게 포인트, 발각된 후에 신고 고발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래 갖고는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겠죠. 갑과 을은 E를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소용없는 게 발각된 D이기 때문에 X,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올 게 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거부터 벌써 안 됩니다. 요건이. 그 다음에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했고 기소요. A와 E는 기소했습니다. E 같은 경우 기소해봤자 포상금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게 안 갖춰졌어요.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요 기소했기 때문에 요 갑은 포상금 50만 원 받겠네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기소유예라 그러면 이것도 이제 포상금 받는 거죠. 근데 둘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거 포상금은 다른 얘기 없으면 25만 원씩 절반씩. 요때는 요거 을이 이제 50만 원 받겠습니다. 2등이니까 못 받아요, 이거요. 기소유예는 포상금 지급 조건이 들어가죠, 이것도. 근데 이제 B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이 있게 되면 포상금 받습니까요? 무혐의 갖고는 포상금 주는 게 아니죠. 요건 주는데 기소는 못 받죠. 그러니까 못 받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포상금은 갑이 75만 원 건지고요. 을이 75만 원 받게 되니까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1번요.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고요. 5번 지문에 보시면 5번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냐면 등록관청은 매월 등록사항을 별지 8호 서식에 중개사무소 등록, 그 다음에 행정처분 통지서에 기재해서 10일 내 협회에 통보한다. 이 등록사항은 언제까지 통보하죠, 협회? 10일 이내가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죠. 그거 하나 틀렸습니다. 5번. 자, 22번 가시겠습니다. 자,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서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가지고 신고센터에 신고할 사항이 7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게 시세 조정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질서 교란행위, 줄여서 우리가 교란행위라고 하자고요. 교란행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세 조정하는 거, 자전거래하면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려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부추기는 거고요.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왕따시키는 거죠. 특정 물건을 왕따, 피회원을 왕따. 단체 그러면 왕따 갖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개공의 영업을 방기하는 행태가 5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특정 개공한테만 맡깁시다라고 하는 거. 특정 개공한테는 우리 의뢰하지 맙시다, 내놓지 맙시다 이런 거. 높게 좀 광고해 주세요라고 안내문 뿌리는 거.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특정 가격 이하로는 절대 내놓지 맙시다. 자기들끼리 결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인계사분이 광고하는 것을 방해 놓는 거예요. 광고 방해하는 행위들 5가지가 교란행위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1번은 요겁니다.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거, 요거 마지막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요것은 금지행위이긴 한데 교란행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 금지행위도 그러니까 교란행위, 요 교란행위도 금지행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크게 옛날부터 금지행위로 되어 있는 7가지 금지행위가 있고요. 옛날부터 있는 거. 그 다음에 교란행위도 금지행위 들어갑니다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란행위가 지금 새로운 신금지행위는, 구금지행위는 7개밖에 안 되는데 새 금지행위는 요 7개 교란행위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요 교란행위도 금지행위 들어간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교란행위도 금지행위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러니까 금지행위라고 다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거 아니죠.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요 교란행위만, 금지행위 중에서 교란행위만
신고센터에 신고한다. 이거요. 신고사항이요. 여기는 신고센터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뭐냐면 특정 계공 등에게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거. 요거죠, 요거. 내놓지 말자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 그게 바로 이거죠, 이거. 시세 조종입니다, 이거요. 신고센터 신고사항 들어가는 거 맞고요. 단체를 구성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요거, 단체. 피회원 왕따시키는 거. 예. 자, 23번입니다. 사무소 명칭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은 개업공인회사 사무소 명칭에 행운부동산 사무소라는 문자를 쓰면 안 되죠.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 중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행운 부동산 사무소 그러면 명칭 사용이 제대로 못 된 거죠. 잘 된 게 아니죠, 이거. 그 다음에 2번은 부칙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공인중개사무소라고 못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문은.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부동산 중개. 그 문자 들어가게 써야 된다. 3번 틀린 거죠.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아닌 자가 쓰게 되면 1학년 일반. 이거 틀렸죠? 쉬운 문제입니다. 4번 5개 광고물에 등록증에 표기된 계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간판, 실명제. 간판에 꼭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죠? 법상 꼭 의무적으로 들어갈 거? 이름밖에 없어요. 성명, 실명. 그 다음에 5번 계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사용한 5개 광고물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못 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광고물에다 써놨습니다. 5개 광고물에. 그럼 간판에 아닌 자가 써놨다면 그 간판 자체는 어떤 간판입니까? 법을 위반한 잘못된 간판이죠. 그 잘못된 간판은 어떻게 해요? 철거 변경 대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연철거 안 하면 대집행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은 또 맞는 얘기예요. 틀린 거 3번. 5번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 24번입니다. 목적에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 아닌 거. 공인중개사의 목적은 어떻게 암기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었는데,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 전에 경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암기했었던 건데요. 그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에 경건하시라. 경건해야 되겠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첫 번째 목적,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세 번째,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네 번째,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목적 네 가지죠. 그래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아닌 것은 여기서는 디귿번하고 리을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행강제금요, 토지거래가제도에서 나온 거죠. 1번, 허가관청은 매년 1회 이상 토지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이상이에요. 실태조사. 누가 합니까? 허가관청이 합니다. 허가관청이.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것은 이제 지가조사를 하는 거고요. 지가 변동률 조사하는 것은 국장이 하는 거고요. 실태조사.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고 있냐 이거죠. 그 실태조사는 허가관청이 한다는 거죠. 매년 1회 이상.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렇죠? 이행될 때까지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이행명령이 있은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부과 징수.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되고, 따랐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인데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놨을 때는 이행강제금 몇 프로짜리입니까? 7%. 이 이행강제금이 이제 방치시켜놨을 때는요. 방치는 어떻습니까? 10% 이행강제금이죠. 남한테 빌려주면 어떻습니까? 임대 7%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을 바꿔서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5% 이행강제금 쓰고 있긴 하는데 바꿨을 때 목적을
임대. 기타도 몇 대입니까? 기타도 이행강제금 몇 프로입니까? 7%. 방치시켜놨을 때가 제일 나쁘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10% 이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사유에 따라서 10%, 7%, 5% 세 단계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부가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구조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1개월 내에 이의 제기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1개월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언제까지 하죠? 30일 이내입니다요. 이거 주의하시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 제기는 30일 이내. 5번이 틀렸습니다. 26번입니다. 보수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업권은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을 때는 보수는 언제 주는 겁니까?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이 아니고, 기업권 틀렸네요. 거래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 아니고요. 틀렸죠, 거기.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번. 보수 부담에 관해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면 보수는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그렇습니까? 보수는 절반씩 부담해요? 아니요.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복비가 100만 원인 달라고 하고 이쪽은 20만 원 주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쌍방이 각각 부담하는 겁니다. 니은번 틀렸죠? 디귿번은요. 계약이 취소했을 때는 보수청권은 소멸한다. 무조건 소멸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취소된 것이 누구 책임이냐에 따라 나눠지죠. 개업 공인인사 때문에 취소된 거면 그때는 보수청권은 소멸합니다. 근데 개업 공인인사에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닐 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한다고 하는 디귿번도 X.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다 X입니다. 주의하시고요. 디귿번 특히. 27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상가금은 임대차 보호법 갱신 요건요. 1번.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보고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다. 갱신 요구는 언제부터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주택임대차도 갱신 요구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갱신 요건이 지금 주택임대차가 생겼죠? 기간이 어떻게 돼요? 똑같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이렇게. 2번. 서울지역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 7천만 원인 상가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적용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용보증금이 이제 지역마다 틀리죠. 그래서 서울지역은 적용보증금 9억 이하.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과 부산 같은 경우는 6억 9천 이하. 그 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5억 4천 이하. 기타 지역은요. 3억 7천 이하요.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 자, 이렇게 네 군데.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하. 뭐 초과하면 원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없죠. 이하. 이게 원칙이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적용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외적으로. 그죠? 이걸 표시를 해보면 요 이하일 때는요. 원칙이라는 얘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전부 이 조문이 다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문이. 근데 초과다 그렇게 되면 이게 넘어갔죠.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문 중에서 이렇게 일부만 적용된다 이 말이죠. 이게 초과돼도 적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죠. 일부. 그 일부가 뭐예요? 우리 암기했었는데, 그죠? 초보가, 그죠? 세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이렇게 암기했었죠? 초보가 세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이게 초과보증금의 경우도 적용되는 거, 뭐가 있어요? 3기 연체일 때 해지 사유. 그 다음에 표준 서식을 갖다가 권장할 수 있다는 거, 표준 서식. 그 다음에 대자는요, 대항력. 그 다음에 권자는요, 권리금 보장. 갱신은요, 갱신 요건. 여기 시험에 나온 거, 지금 시험지에 나온 거 이거죠. 갱신 요건. 초과해도 서울 지역에서 보면 보증 2억의 월세가 7천 그렇게 되면, 아, 이것은 초과도 아니네요. 그죠? 보증금 2억의 월세가 7천이면, 7천만 원이요? 월세가? 그러면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700만도 아니고 7천만 원이면, 우와. 초과죠, 초과. 그죠? 7천이니까.
이게 뭐요? 7천이면 환산하면 이게 얼마예요, 지금? 19억?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초과입니다. 초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갱신요건 그래도 행사할 수 있어요. 갱신요건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2번 틀린 거. 3번, 갱신되는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갱신요금을 통해서 보장받는 기간은 최장 10년이라는 얘기죠. 4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10년이 거고. 자, 4번인데 제가 3번을 또 읽었네요. 4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은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증감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증액 청구도 할 수 있는데 5%를 넘지 못하죠. 그때. 5번,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한 재건축 계획에 따라서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재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은 당당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겠다. 이 갱신 요구가 들어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철거 재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철거 재건축. 근데 사전에 고지를 해가지고 우리 언제쯤 재건축 계획이 있어요라고 고지했었을 때 당당히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번은 맞죠? 자, 28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게 2번이에요. 일단 종중, 문중, 자연장지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은요. 2000이하죠. 다시 한번. 요게 지금 면적을 보면 자연장지의 면적을 보면요. 자연장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장지. 개인 자연장지.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그 다음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4종류가 있죠.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 좀 정리해봐요. 이것은 개인 자연장지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사후적으로 30일 내에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가족이나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하셔야 돼. 사전 신고. 허가는 아니고 신고입니다. 법인 등 자연장지는 사전, 요것이 드디어 뭐예요? 허가죠, 허가. 사전에만 빼도 됩니다. 허가는 사전 허가죠, 당연히. 요거 허가. 여기는 허가가 아니고 둘 다 신고인데 사전 신고죠, 사전 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조성 면적을 보면 개인 자연장지는 요게 30제곱미터 미만, 가족은 100제곱미터 미만, 여기는 2000제곱미터 이하고요. 여기는 뭐 4만, 5만 그렇습니다. 4만 이하, 5만 이상이 돼요. 이런 게 있는데 요거 물어봤죠, 지금. 2000 이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공설 묘지, 이번엔 묘지입니다. 가족묘, 종중묘 또는 법인묘지 안에 한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 구역 면적은 한 기당 면적 얘기하죠. 지금 이건 자연장지 아닙니다. 묘지입니다. 한 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죠. 근데 합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15 이하죠. 이렇게. 합장 얘기가 안 나왔는데 15 그러면 안 됩니다. 합장 얘기 안 나오면 10 이하. 합장 얘기 나오면 15 이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2번 틀린 거. 3번 화장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장하려는 자니까. 화장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4번 가족 자연장지의 면적은 요거죠. 1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돼요. 가족이 100이죠. 자연장지입니다. 이거 4번도. 5번 판례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묘를 설치했을 때 평원 공연하게 이용한 결과 분묘기 특권을 시효추대하게 된 경우는 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치료 무상이죠. 시효추대의 경우에. 네. 29번입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는 폐업전 위반 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없다. 등록 취소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폐업전 위반 행위를 들춰내서 등록 취소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폐업기간이 3년 초과했을 때 등록 취소 못하는 게 되는 거니까 폐, 3, 취 이렇게 되죠. 1년 가지고는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폐업기간이. 그거요. 조심하시고. 폐업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등록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3년. 그때 등록 취소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죠. 요거. 1년 때문에 틀렸고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어. 다만 뭘 못하죠? 업무정리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폐, 일, 이렇게. 그러니까 1번 지문을 갖다 맞게 고치려면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를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맞아요. 폐일업이니까. 그 다음에 2번. 폐업 전 개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됩니다. 그렇게 됐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게 효처일승. 효자의 처는 1년간 승지를 부린다. 이렇게 했었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입니다. 폐업일 아니죠? 틀린 거요. 3번. 폐업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한 개공에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을 고려하지만, 폐업 기간 고려하죠? 폐업의 사유도 어떻게 돼요? 고려해야 되겠다. 폐업 기간도 고려하고 폐업의 사유도 고려하고 둘 다 틀렸죠, 그러니까 그치? 개공에 대해서 확인 설명서에 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날이 나라면 개공이 확인 설명에 도장 안 찍으면 어떤 제재 받나요? 과태료 아니고 업무정지죠.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개공이 확인 설명서에 날인 안 했습니다. 교부 안 했어요. 보존 안 했어요. 그러면 업무정지사예요. 근데 2개월 있다가 폐업을 했고 2년 폐업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자발적 폐업 기간이 2년이네요. 이 사람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고 2년간 폐업했어. 그러면 폐업 기간이 1년 넘어갔죠, 지금. 폐업 전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 업무정지 때릴 수 있나요? 못 때려요. 그래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명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네요. 4번이 정답. 5번. 개업공인회사가 폐업 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해서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을 때는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어떻게 해요? 승계하는 겁니다. 등록관청을 바꿔도 승계하는 겁니다. 같은 개공이면 말입니다요. 자, 30번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중에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죠.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세부 확인사항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에 있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존재 여부 이렇게 돼 있죠. 이 경보기 나오면 주거용만 적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주거용만.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기재하는 거냐면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가 뭐예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요게 자, 요구할 수 있는 거요. 다시 얘기하면 세부 확인 사항요. 그게 네 가지였죠. 요새 실내 벽이 환해요. 그죠?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세부 확인 사항 쪽에 보면 요게요. 외부 시설물 상태 들어가죠. 여기 쭉 들어간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소방이 있고요. 소방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경보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1번이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거죠. 나머지 이제 경비실이다. 그러면 이건 관리 주체에 관련된 거죠. 이것도 기본 확인사항이고 비선호시설도요. 입관비, 비선호시설도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주차장도요. 주차장 요것도 주차장은 입지 조건이죠. 이것도 입관비, 입지 조건에 들어간 게 주차장 아니에요. 이것도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마지막에 도로의 접근성 요것도 뭐예요? 입지 조건이죠. 그죠?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입지 조건이니까 기본 확인사항 쪽에 들어갑니다. 다 기본인데 1번만 세부 확인사항이 됩니다. 31번 가시겠습니다. 이전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면 1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보세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을 때는 어디 가서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얘기합니다. 그렇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은 이전 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정군수구청장에게만 통보하면 된다. 아니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은 통보를 두 군데 해줘야 됩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정군수구청장 두 군데 다 통보해야 되니까 기억번 X. 니은번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이전 신고 받았을 때 협회 통보하죠?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지체 없이가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네. 지체 없이가 틀렸죠? 디귿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리을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갖다가 첨부해서 이전 신고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한다고 돼 있는데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뭘 첨부해요? 신고필증입니다. 신고필증. 등록증이 아니고. 정답은 여기서 이제 다 틀렸기 때문에 1번이고요. 32번 갑니다. 명시탁인데요. 명시탁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한번 추적을 해보면 갑과 친구 을을 수탁절하해서 을을 수탁절하 하는 겁니다. 계약 명시상 약정을 하고 그러니까 갑이 을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탁자입니다. 둘이 약정을 한 거죠. 이렇게 이에 따라 을은 2018년 9월 5일 병소유의 엑스토지를 병소유인데 땅이었는 땅 토지를 갖다가 자 매수해서 을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등기도 뭐예요?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온 케이스예요. 지금 이렇게 을 앞으로 이 사람이 수탁자인데 이렇게 이사하면서 개공이 실명법에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면 이제 요 계약명의사 케이스죠. 그러면 기억권부터 갑과 을의 위 약정은 무효다. 이 명시상 약정이 무효죠. 이 명시상 약정 무효인데 이때는 명시상 약정을 이 사람이 요 둘 간의 관계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습니다. 무효라는 것은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걸 몰랐어요. 무효. 그래도 무효예요. 알았습니다. 그래도 무효예요, 이거. 이렇게.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이건 무조건 무효, 무조건 무효. 계약명시상에서는 이게 무효. 다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몰랐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이 계약과 몰랐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요 등기를 유효로 하니까 선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 이것이 유효죠, 등기가. 빨간 것은 이 선이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선이든 악이든 이건 무효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억권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갑의 을의 이 약정은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이 그럴 경우에는 약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무효예요. 약정은 명시상 약정은 선이어도 무효예요. 다만 등기가 유효가 되죠. 계약이랑 등기가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이 을한테 있는 거죠. 자, 니은번 X 디귿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알지 못했다. 또 선이네. 그러면 을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을이 X 소유권에 취득한다. 그쵸? 이게 유효니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을. 디귿번 맞죠? 리얼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알았습니다. 악이에요. 악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 그 다음에 이것도 무효예요. 다 무효. 그죠? 악이면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소유권은 이제 병한테 있는 꼴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이때 을로부터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수해서 등기 완료한 정. 등기가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정한테까지 이렇게. 지금 요거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을 때는 이 병한테 소유권이 머무는 상태인데 여기까지 갔죠. 그러면 정은 명시적 사실을 이 관계를 알든 모르든 가리지 않고 정이 어떻게 돼요?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고 이건 소유권 날아가 버리게 되죠. 결국은 악이었어도. 그래서 요거 취득하지 못한다. 요거 취득하지 못한다. X죠, X. 그러니까 기억번은 동그라미, 니은번은 X, 디귿번은 다시 동그라미, 리을번 X니까 뭘 고르라고 그랬어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주임법.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임차인의 전입신고한 날과 저당권 설정 등끼리 같으면 전입한 날짜랑 같대요. 그러면 경매 절차에 낙찰자 매수인에게 대항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전입신고 효력이 당장 생기는 게 아니고 다음날 생겨서 그런 거죠. 2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때 기간 이내에 갱신 요구를 해왔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갱신 요건이 이번에 주택임대차에서 생겼죠. 나올 겁니다. 2번. 3번.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을 말하는 의무는 임대차,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어떻게 돼요? 선이행 의무다. 그죠? 맞죠? 그래서 반환이 먼저입니다. 말소보다요. 4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쫓아가서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막 체결하려는 사람은 아직은 이해관계인 아니죠. 이때 확정일자 정보를 갖다 떠들어 보려면 임대인이 뭐예요? 오케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동의 없이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요. 5번.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는데 다만 자신의 우선 면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을 대위 행사해서 임차권 등기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면 해지는 못합니다. 34번 가보실게요. 포상금 제도인데 이게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포상금입니다. 2편. 네, 그러니까 1편 포상금하고 좀 내용이 다른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고발했을 때는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증금을, 아니 포상금을 따로 했기 때문에 1등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몰아준다는 거니까 맞죠? 예, 요것은 이제 1편 보상금이나 2편 보상금이나 따로 신고했을 때 1등한테 몰아주는 건 똑같아요. 자, 2번. 신고 관청 또는 허가 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달 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2편 보상금은 신청서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 지급하는 거고 1편 보상금은 뭐예요? 지급 결정이 나면 1개월 내 지급하도록 돼 있죠. 1편은 1개월, 2편은요. 거래 신고 제도는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2개월. 이렇게 두 개가 차이 납니다. 3번 17조 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허가 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했을 때 포상금은 5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죠? 2편 포상금이 걸려 있는 건 어떤 경우예요? 2편 포상금 걸려 있는 것은 허목이죠. 2편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큰 나무 거허목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허가받지 않고 뭐 거래했다 이런 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허가받지 않는 거. 토지거래가제도입니다, 이게. 예. 세 가지.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이런 거죠, 이게. 예, 이건 토지거래가제도.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런 거예요. 거짓 신고. 그 다음에 날조도 여기 들어갑니다. 날조는 뭐냐면 거래 안 했는데 거래했다고 신고한다든지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해제 등 했다고 깨졌다고 신고한다든지 이게 날조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도 포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추가됐어요. 거래 안 했는데 거래했다고 신고하는 거. 해제 등이 안 되었는데 해제 등 되었다고 신고하는 거. 없는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조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포상금 걸려 있는데 포상금 액수를 가만히 보면 포상금 액수가 여기는 이 과태료, 부가 과태료에 얼마를 띄워줍니까? 밑에 나오지만 20% 띄워줘요. 되게 많이 띄워줍니다. 다음 1,000만 원 상한선이죠. 1,000만 원까지만 주는 거죠. 1,000만 원이 상한이다.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50만 원이에요. 한 건당 50만 원. 토지거래가지고가 더 싸요, 오히려. 한 건당 50만 원. 이렇게 되니까. 5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4번이 틀렸죠?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했을 때는 부가과태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00분의 10이 아니고 뭐죠? 20%라고요. 걷자는 거짓 신고요. 다만 그때도 얼마를 넘을 수 없다.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지급 한도가 1,000만 원 상하네요. 1,000만 원 한도. 1,000만 원 한도는 맞은데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100분의 20이에요. 10이 아니고. 그래서 4번 틀린 거고요. 5번 11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를 신고 고발했을 때 신고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이 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벌받는 거 알아두셔야 돼. 여기서 처벌받는 게 얘는 과태료 매깁니다. 과태료. 이게 이제 거짓 신고다 그러면 이 과태료가 이 거짓 신고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 5%의 과태료고요. 날조된 경우는 3,000과예요. 이렇게 3,000과. 5% 과태료 3,000과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가. 과태료 매기는 거고 토지거래가 안 받았을 때는 2년 이하의 적이나 30% 이하의 벌금이에요. 공시가 기준에서. 이거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있을 때는 이행 강제금 부과하죠. 이행강제금은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이죠. 10% 이하. 많이 물리면 10%까지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처벌받는 거 알아두시고 어느 때 그러면 포상금을 주느냐. 이 형사처벌받는 이런 경우는 기소가 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줍니다. 좀 땡겨주죠. 이것도 땡겨주는데 이건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이행명령을 먼저 내리잖아요. 이행명령이 있을 때 포상금 주는 겁니다. 일단 이행명령이고요. 이행강제금 아니고 이행명령 내리고 나서 이행강제금으로 가요. 그러니까 좀 땡겨줍니다. 두 개는. 이 두 개는 땡겨준다. 근데 이건 땡겨주는 게 아닙니다. 과태료 매겨지면 과태료잖아요. 이거는 과태료 부과 시점에 주는 겁니다. 과태료가 매겨지면 그때 포상금을 주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맞습니다. 이거 형사처벌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35번 가시고요.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35번에서 1번이 틀렸고요. 1번은 자, 매수신청 대리인은 위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위해서 업무 개시 전까지, 여기가 중요하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에 된다. 업무 개시는 아닌데. 자, 매수신청 대리는 본인 설정 언제 합니까? 업무 개시는 아니고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하기 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이다. 대리행위마다 7가지 대리행위 있었잖아요. 3번 매수신청 대리는 부도 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우선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 매수신청 대리인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선권 행사하는 게 2가지가 있잖아요. 공유 지분이 경매 나왔을 때 다른 지분권자가 우선권 행사하는 거 하나, 공공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공공임대주택에 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권 행사하는 걸 둘. 이 2가지 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대신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우리 매수신청 대리인의 영업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 1개월 이상 2년 이하예요. 1개월 이상 2년 이하. 5번 통상비용은 보수에 당연히 포함된 것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벌칙에 관련된 연결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관련돼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안 했습니다. 30일 내야 되죠? 500과입니다, 500과. 그 다음에 3,000과가 있어요, 3,000과. 그 다음에 취득세 5% 이하의 과태료, 5%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거. 5%라고 하죠, 그냥. 5% 과태료가 있습니다. 요 3,000과는 어떤 게 있는가? 대금 자료를 내보라고 할 때는 대금 자료를 안 냈습니다. 그러면 3,000과. 5% 과태료는 어떤 경우예요? 이거. 거짓 신고했을 때 5% 과태료입니다. 사유 하나밖에 없어요. 5% 과태료는. 자, 3,000과는 사유가 대부분 이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아까 했었죠. 날조가 있어, 날조. 어떤 거냐면, 거래 안 했는데 거래 신고하는 거. 해제 등이 안 되었는데 해제 등 신고하는 거. 거래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신고하는 거. 해제 등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등 신고하는 거. 이건 날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구하고란 말이 문구에 나와요. 불구하고 거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신고. 해제 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등 신고. 이거죠. 불구하고. 이거 3,000과예요. 이렇게 2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500과입니다. 500과. 500과는 여기 보면 신고 안 했다도 500과고 대금 외 자료 있죠. 외 자료. 대금 외 자료를 갖다가 제출 안 한 것도 외 자료를 제출 안 한 것도 이것도 500과. 그 다음에 중간에서 뭐 요구, 부당한 요구, 방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500과입니다. 500과. 신고 안 한 거 포함해서 옆에서 부당하게 요구했다, 방조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 자료를 제출 안 했다. 전부 다 500과. 대부분이 다 500과입니다. 자, 3,000과인 거 2가지. 대금 자료 안 낸 거하고 날조하고. 날조가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 신고 안 했을 때 1가지밖에 없죠? 5% 과태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최근에 요게 생겼기 때문에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1번.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 마지막 거 5% 과태료. 자, 2번째, 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거짓 제출은 끝에 있는 거짓 제출은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대금 자료죠? 요거 대금 자료 안 낸 겁니다. 3,000과입니다. 2번 또 맞죠? 3번, 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 자료를 제출 안 했다 나오죠. 외자가 나왔죠? 외? 그럼 뭐예요? 500과입니다, 이거. 4번,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 방조, 이런 거. 조장, 방조. 조장도 들어가네요. 조장, 방조. 이렇게 못된 얘기 나오면 그 뭐예요? 500과입니다. 4번이 틀렸죠? 5번,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왔죠?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 불구하고 나오면 뭐예요? 불구하고 그러면 날조 요금이에요. 3,000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여기서 언제나 이거 하시면서 두 가지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 만약에 이런 과태료를 얻어맞을 사람이지만 자수하면,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어떻게 해요? 감경 면제할 수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수하면. 근데 자수해도 과태료를 감경 면제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원칙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는 게 이게 원칙이죠. 원칙은. 근데 못하는 게 있죠. 어떤 경우에요? 못하는 거. 자수해도 과태료 안 깎아주는 거, 면제 안 시켜주는 거, 어떤 게 있어요? 대금 자료를 제출 안 했다, 이거 하고. 대금 외 자료를 제출 안 했다, 이거. 이 두 가지만큼은 감경 면제하는 제도가 없어요. 한번 출제됐었죠. 이거 하나 꼭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다 자수하면 깎아주거나 없애줍니다. 근데 이것은 안 되는 게 대금 자료 안 낸 거, 외 자료 안 낸 거, 자료 제출 안 한 거. 이것은 감경 면제하는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출제됐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중에서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벌써 한 건데. 포상금 걸려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요거 거짓 신고한 사람하고 요거 불구하고 요 두 개. 여기하고 요거 두 개가 포상금 걸려있죠? 나머지 포상금은 관련이 없어요. 포상금 얼마 주는 거예요? 포상금 얼마 주는 거? 부가가태료 20% 띄워줘요. 1,000만 원 못 넘죠? 언제 포상금 줘요? 그건 과태료 매겨지면 줘요. 요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랬고요. 기업권은 임대주택의 임대관리 해주고요. 주택의 중개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받았다. 임대관리는 중개가 아니거든요. 많이 받아도 안 걸립니다요. 금쟁이 아니죠. 자, 니은번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의 임대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임대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인이 쓰려고요. 근데 누구랑 했어요? 의뢰인과요. 임대 의뢰인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찍적거립니다. 이거. 디귿번요.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한다. 이것도 교란행위로서 금쟁이죠. 단체라고 우리가 기억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매도 의뢰인 A를 대리해서 매수 의뢰인 B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매도 의뢰인 A를 대리해서 했다고 해요. 대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방 대리. 아무리 매수 의뢰인 B와 계약해도 이건 직접 거래가 되지 않죠. 일방 대리는 괜찮죠? 그래서 금쟁이에 해당되는 것은 중간에 있는 니은번하고 디귿번입니다. 3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1번 지문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등록 신청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나오면 안 돼요. 실무교육의 실시권자 누굽니까요? 시도지사밖에 없죠. 법상 등록관청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등록관청 뒤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지금 등록관청이 틀린 거예요. 시도지사만 나와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틀린 게 1번이라고요. 나머지는 맞고 39번 가시겠습니다. 외국인 특례입니다. 1번. 외국인이 신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에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셔야 되겠다. 이 신축도요. 이제는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한 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시장구청장한테 신고하셔야 되겠다. 맞습니다. 신축도요. 경매, 상속 이런 거, 증여 이런 것처럼 증여는 아니군요. 참 잘못 말씀드렸어요. 계약 외 원인 그러면 환매권 행사, 상속, 경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확정 판결, 그 다음에 여기 신축도 들어가요. 신축, 증축 뭐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1번 맞습니다. 이제 2번 외국인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니까 허가 대상 땅.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죠? 무효가 됩니다. 효력이 안 생겨요. 그리고 2학년 2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외국사람 형사처벌감이요. 3번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물만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했을 때 외국인 등은 계약 전에 신고관청에게 사전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계약 전에 신고관청에 사전허가를 얻지 않아도 되겠다. 건물만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했을 때 계약 전에 신고관청에 사전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
자, 틀린 것은 그랬죠. 건물만의 소유권을, 이거에 왜 그러냐면요.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허가 대상 지역은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지만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을 때는 아무리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도 건물 취득했을 때는 건물 부분은 허가받는 게 없어요.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받으라는 네 군데의 땅이 있잖아요. 네 군데 땅.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그 다음에 뭐 생태경관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건 땅 얘기입니다. 100%. 건물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허가 얻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죠. 3번 맞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4번 신고 관청은 신고 또는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내 누구에게 제출하시라. 분기 끝나고 나서 1개월 내 시도의사한테 제출. 그러면 시도의사는 제출받고 다시 1개월 내 누구한테 제출해야 됩니까? 국장. 이렇게 되죠. 4번 맞는 거. 5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경우에 토지 소재지 시장구조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적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렇지? 틀렸죠?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인 것은 토지거래 허가 안 받은 거. 왜?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옳은 거요. 1번은 등록을 해놓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 않고 있다. 그러면 무단으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한 겁니다. 그러면 임등치죠. 그래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죠. 등록 취소하여야 된다 그러면 X. 할 수 있답니다. 임등치예요. 그 다음에 2번. 사망했을 때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폐업 신고하셔야 되겠다. 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폐업 신고하는 거 없어졌죠. 관청이 파악해서 등록을 자르게 되어 있는 거고요. 3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가 있죠.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할 수 있죠. 4번 등록관청은 휴폐업 신고 사항에 대해서 10일 내에 협회에다 통보하셔야 되겠다.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거 아니죠. 다음 달 10일까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또 5번 취약의 사유가 있으면 1년간 휴업할 수 있다. 그럴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취약도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우리 1회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봤어요, 여러분. 그 동형 모의고사 지문 나온 것들은 정말 하나도 뺄 게 없는 지문들을 쭉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꼭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틀린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처음에 이제 그 개정된 내용 했지 않습니까? 그거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매일매일 읽어보세요, 매일매일. 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그런 부분이니까요. 다음 주에 낼 때는 요거 지금 이번에 개정된 내용 문제에 반영시켜서 2주차 동영할 때 집어넣어서 출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서 일주일 동안 계속 개정된 내용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